요거 공부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자, 해봅시다. 그럼 쌤이 문제들을 쭉쭉쭉쭉 같이 정리해서 풀어볼 테니까 한번 익혀봅시다. 간단한 거부터. 자, 다음 조건에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P가 첫 번째 문제에서 x-y 곱하기 y-z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x랑 y랑 z가 모조리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보자라는 얘기인 거야. 뭐야, 방금까지는 이제 문장으로 막 집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건이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그쵸? 뭐 상관은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론은 뭐냐면 무슨 관계 성립할 때? 호환관계 성립할 때 충분히나 필요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진리 집합의 호환관계를 따지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P라는 지금 조건은 x-y 곱하기 y-z가 0이니까 누가 누구랑 같거나 x가 y랑 같거나 또는 y가 z랑 같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x랑 y가 같은 동시에 또는이 아니라 뭡니까? and y랑 z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해보자. 이 둘 중에서 진리 집합의 해가 더 많은 건 누굴까? P가 훨씬 많겠다, 그쵸? 왜냐면 얘는 셋 다 같아도 되지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셋 중에 몇 개만 같아도 돼? 두 개만 같아도 돼. 그러니까 세 문자 중에서 두 문자만 같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x랑 y랑 같거나 아니면 y랑 z가 같거나. 그래서 이 케이스의 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네. 아, x랑 y는 같은데 y랑 z는 달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x랑 y는 다르지만 y랑 z가 같아도 되고요.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서. 자, 마지막은 x랑 y랑 같으면서 동시에 누구랑 누구도 같은 거? y랑 z도 같은 경우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진리 집합과 해집합을 보면 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P가 더 많이 있고 P 안에 누가 속하고 있는 상태이죠? Q가 속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P라는 진리 집합 안에 누가 있는 상태냐면 Q가 있는 이런 상태의 진리 집합의 관계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눈에 보입니까? 필요 조건인지 눈에 보여야죠. 하하하하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P가 Q를 포함하고 있으니 Q이면 P라는 명제가 무엇인 거고? 3인 거고. Q는 P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지만 지금 여기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바뀌어 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좀 더 많은 조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내용들을 모조리 인지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이 그림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거로 가보자. 자, 얘는 왠지 치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보면서 연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이렇게 가보자. 이번에는 P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xy는 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곱하기 y는 0이다. 이거 그랬어요. 자, P의 진리 집합은 x랑 y가 모두 얼마인 거? 0이고 x도 0이고 and 누구도 0인 거? y도 0이고 곱해서 0 된다 그러면 x가 0이거나 y가 0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도 지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x가 0인데 누가 0이 아닌 거? y가 0이 아닌 거. 또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거. 그치? 하나만 0인 거. 또 둘 다 0인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지금 진리 집합을 따지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상태라서 Q가 P를 포함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라면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이제 조금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눈에 들어옵니까? 명제에서 3가지 따질 때랑 똑같이 포함관계만 판단하는 건데 그 표현의 이름만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얘기하고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볼 건데 얘는 쉬워. 뭔가 이렇게 가보자. 자, 지금 실수 x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 두 조건 PQ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P라는 조건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라고 되어 있고 Q라는 조건은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러하도록 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가보자. 이번에는 두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범위, 영역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럼 먼저 1위부터 해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합니까? 그렇죠. Q가 P를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진리집합을 보니까 누구는 결정이 되어 있고 P는 결정이 되어 있으니 P부터 그리는 게 맞겠다, 그렇죠? 그럼 P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 안에 있는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의 모임이 현재 진리집합 P의 모임이라는 거. 그럼 Q는 이 부등식 풀어야 되겠죠. 어떤 절대값이 자연수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2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얼마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X의 범위로 만들게 되면 얘는 양변에 전부 다 2씩 더하면 되니까 X는 2-A부터 그렇지 2 플러스 A까지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Q가 그럼 P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의 영역에 2-A라는 경계의 수치가 마이너스 4보다 안쪽에 있어야 될까요? 바깥쪽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바깥에 있어야 포함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여기에 2-A. 그럼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6보다 어느 쪽에 떨어져야? 그렇지. 바깥쪽에 떨어져야 적어도 Q가 P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자 A들의 범위가 생성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2-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떤 값이어야 합니까? 작거나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안 같아도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우와 움직여서 마사에 딱 올라오더라도 둘 다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포함관계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경계조건 판단 잘 하시고 마찬가지로 그럼 2 플러스 A도 6보다는 크거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범위를 만들겠다고.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넘어가면서 A는 크거나 같습니다. 마사 넘어가면서 6보다. 자 다시 넘어오면 A는 넘어가면서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좀 삘빵하게 적어요. A가 6 이상인 동시에 얼마 이상인 거니까? 4 이상인 거니까 두 개 연립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 4 이상인 동시에 6 이상이랍니다. 겹치는 범위는 6 이상이 되는 거니까 자 A의 범위는 6 이상이 되어야 하겠다. 그치? 이해했나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 최소 A 값은 얼마다? 6이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하자는 거죠. 자 문제 하나 줄 테니까 이제 직접 판단해 봅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죠. 여기 진리집합 P는 자 부등식이니까 수익선을 바로 표현해 봅시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4. 그치 마삼에서 3까지가 P인 거고요. Q는 0에서 2까지니까 P 안에 속해 있게 된다. 그쵸?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 자, 두 번째, P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니 x는 얼마라면 3이라는 이 중근인 실은 어쨌든 그 몇 개? 한 개인 거. 진리집합인 거죠. 그렇지? 진리집합 따지면 원수 한 개짜리. 얘도 x는 뭐가 되니까? 3이니까. 두 진리집합이 서로 어떤 상태라서? 그렇지. 같은 상태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진리집합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 말은 이 두 개의 논제, 조건은 완전히 어떤 조건이다? 똑같은 조건인데 표현만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얘기도 해. 뭐 예를 들어 일상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됐어요. 기억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말에는 이 말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쓰거든. 너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안 쓰겠지? 나중에 쓸 겁니다. 알겠죠? 자, P, x 더하기 y는 유리수이다. Q, x랑 y는 모두 유리수이다. 자, 둘 중에 어떤 진리집합이 더 규모가 큰 집합이 될까? P. P가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만 유리수였는데요. 네. 그렇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에서 유리수 되는 것도 있고요. x, y가 모두 유리수인 것도 가능하고요. 그치, x, y 둘 다 무리수라도 루트 2랑 무슨 루트 2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면 0이라는 무슨 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유리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P의 진리집합에는 무리수와 무리수합이 유리수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러니 P가 좀 더 진리집합이 많은 상태고 Q의 진리집합은 x, y가 모두 무슨 수인 것만? 유리수인 것만 있는 거니까 누구 안에 누가 있다? P 안에 Q 있다. 그럼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오늘까지만 알고 내일부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연습하시라고 적어놓은 거고. 자, 다시 예제 4번. P는 마삼에서 8보다 작다. 자, 등호 뺐습니다. 일부러. P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마이너스 3 이상의 8 미만이니까 8은 빠졌어요. 원소에서. 집합 P의 원소에서. 자, 그렇다면 Q라는 진리집합이 A-3부터 A까지가 되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라고 했어요. 자, 필요 조건이 되려면 자, 무엇이면 무엇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P가 Q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럼 P 안에 Q가 자리 잡아야 되니까 우리 부등식에서의 이 수직선에서의 이 Q라는 진리집합의 형태는 A-3도 A라는 관계로 모조리 이렇게 P 안쪽에 자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제 해보자. A-3은 -3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그치? 같더라도 P가 가지고 있고 Q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럼 보자. A는 8보다는 어떤 건 당연한 사실이고 작은 건 그치? 당연하고 당연한 사실인 거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네가 또다다닥 해서 만약에 A가 어디로 온다면 8로 온다면 A가 8이 되면 Q 안에는 8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호잉 이렇게 A가 이렇게 8에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힘들다. Q 안에 뭐가 있고 8이 있는 상태고 P에는 8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일 때 P가 Q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치? P는 Q를 포함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등호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8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A의 범위는 이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N의 이름이 될 거고 마상 넘어가면 A는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5보다는 작을 거다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컷! 할만하죠? 자, 그럼 이제 명제의 증명을 하러 갑시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뒤로 쭉쭉 넘어오면 명제의 증명이라는 게 있을 텐데
171쪽입니다. 풀이 못하겠네. 풀이 서 있는 거한 번에 할까? 혹자 뭐예요? 네? 혹자요. 뭐 자? 냉자, 공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혹자는 처음 보고. 그러니까 너 풍상자 풍선자 말합니다. 뭐예요? 천자나 어떤 사람들 혹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아. 혹은에서 그 혹이에요. 혹자는 어떤 사람은 아. 수학할 때가 아니고 혼자 맹자. 아, 그치.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서 데카르트나 철학자들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혹자가 누구요? 너 무슨 얘기한다 했다. 풍산자가 잘못했네. 인정. 그래서 혹자가 뭐라 그랬대? 다른 사람. 수학은 고행의 연속이다. 그치. 혹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죠, 진리. 네. 근데 혹자랑 풍선자랑 다른데요? 말하는 내용이 너무 중반인데요. 아, 정반대야? 풍선자는 즐거움이 요소예요. 수학이. 풍산자는 수학은 즐거움이 없는데 풍산자란 말 자체가 풍류를 즐기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뭐든 즐기겠다는 의미인 거야. 지식 플러스 그런 뜻. 그걸 대박이다. 지식이 돈다니까. 네, 편집해주세요. 네? 편집해주세요. 그런 말 줄 모릅니다. 혼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 증명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용어가 나왔거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정의라는 표현이랑 정리라는 표현이랑 증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구분을 좀 짚고 갑시다. 모든 교재에서 일단 설명을 하니까. 정의, 말 그대로 definition,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나 단어에 그치 명확한 약속들을 우리는 그대로 정의라고 해요. 용어의 뜻이나 표현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정의는 뭘까? 꼭지점 3개.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각형은 네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렇게 정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그렇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의에 대한 표현이야. 그래서 정의는 말 그대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 또는 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 그 약속이라는 표현이 느껴집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럼 여기서 수학에서 요구하는 정의의 뜻을 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정의를 알고 있으란 말은 아니야. 정삼각형 정의를 외우고 평행사변 정의를 외우고 세상에 있는 수학적 모든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아직 배우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문맥과 흐름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는 정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문장을 보면 아 얘는 정삼각형에 무엇을 내리고 있는 표현이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인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 정삼각형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만 쓰는 건 아니잖아.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라는 것도 쓰고 60도라는 것도 쓰고 그치? 그리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필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막 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정리가 뭐냐면 이 정의로부터 특정 대상이 가지는 성질들을 논리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증명하기 시작해요. 즉 정의를 통해서 논리적인 무엇을 거치며 증명을 거치며 어떤 그 대상이 가지는 성질들이 쭈르륵 나열되게 돼. 그 성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뭘 해줬죠?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뭐라고 부르고? 정리라고 하고.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A와 높이 B에 대해서 밑변 길이가 C일 때 누구 제곱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임을 나는 알아냈다. 그러니 너네 미물들은 이걸 써라. 증명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무슨 정리라고 불러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불러라. 사실 증명하는 사람 많기는 하지만 그치? 어쨌든 그때 피타고라스 힘이 셌기 때문에 깡패였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논제를 자 논리적으로 밝혀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려놓고 와와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어. 알겠지? 흐름을 이해해야 돼. 정의로부터 논리적으로 증명된 결과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나 대상들의 성질들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정리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래서 수학적 논증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건 정의다, 정리다? 정리다. 왜? 정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잖아. 그치? 정삼각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알려준 거잖아. 그럼 얘는 뭐일 거야? 정리인 거야.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 쌤이 문장을 적을 테니까 그게 정리인지 정의인지 구분을 해보세요. 차우스의 키는 185cm이다. 정의죠. 미안하다. 세대시키고 있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무엇은 정리고 무엇은 정의일까요? 아니면 둘 다 정의일까요? 둘 다 정리일까요? 위에 정리. 그렇지, 위에 건 정리, 밑에 건 밑에 건 정리. 문맥을 이해하자는 얘기야. 어떤 사각형인지 정의를 내리고자 용어의 뜻을. 그건 정의. 그것이 가지는 성질들을 서술하고 있으면 뭐다? 정리다. 근데 그 정리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증명하러 가겠다는 거야, 너네가. 그 이제 수학자가 되는 거지. 아, 사회적으로 정리를 약속해놨으니까 니들이 이제 증명을 하라는 얘기고. 자, 증명을 통해서 뭘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정리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최소한의 정리, 신수연의 정리. 이런 식으로. 태연이? 자, 너무 잘. 만들기 싫은 거고.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증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은 당연히 간접이 있겠지. 직접은 있는 그대로 논제를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명제를 증명하는 거야. 주어진 논제나 명제를 변형하지 않고 바로 증명. 그러면 간접 증명은 있는 논제를 변형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해서 증명하는 것들 전부 다 간접 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형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다룰 건데,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귀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우라는 표현은 익숙하다, 그치? 대우는 쉬울 거야. 그럼 새로운 표현이 나오네? 무슨 법? 귀유법.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긴 한데, 증명을 계속 빼는 추세라서 안 내기도 한데, 옛날에는 무조건 거의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일단 직접 증명이 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나한테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너네 동생들이 있잖아.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아 누나 언니 오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A가 홀수고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가 짝수이면 설명을 해달래요. 그럼 너들 뭐라고 할까? 홀수랑 홀수는 당연히 짝수지. 당연히 어디서 세상에 증명해야 돼요. 그럼 이제 동생이 듣고 얘기하면 봐라, 1이라는 홀수랑 3이라는 홀수를 더하면 4가 되지 않니? 짝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동생이 뭐라고 할까? 세상에 홀수가 1이랑 3밖에 없냐? 굉장히 논리적인 동생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1이랑 5도 더해봐. 얼마나 되지? 이것도 짝수지 않느냐?
그럼 또 동생이 얘기하죠. 세상에 1이랑 5밖에 없냐? 홀수가? 에? 그럼 세상에 홀수가 많니 정리? 많잖아.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으니까 하나의 케이스만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들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짝수가 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표현을 만듭니다. 자, 그 표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일반화된 표현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우리가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2의 배수니까 a 곱하기 1, a는 2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보통 어떤 2n이라는 값의 자연수가 나오면 n이 자연수일 때 얘기해요. 2n이라는 표현으로 만들면 이 a라는 숫자가 무슨 수다? 짝수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럼 a가 홀수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홀수를 표현하면 a는 이 2n에다가 뭘 더하면 될까? 1을 더하면 되고 대신에 n의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n은 그럼 얼마부터 들어가야 세상에 있는 모든 홀수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치, 0부터 들어가야 되겠지. 0, 1, 2, 3 들어가야 될 거야. 네가 0이어야 a가 얼마부터 출발이야? 1. 세상에 있는 모든 홀수가 표현 가능하니 그럼 n은 얼마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가 되니까 n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정수. 이렇게 표현해주면 세상에 있는 모든 홀수의 표현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그럼 이제 동생한테 이걸 설명해준 다음에 너네 집 동생이 내 동생인데 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A가 홀수, B가 홀수라고 하면 A는 몇 n 플러스 2n 플러스 n은 0 이상의 무슨 수다? 정수다. 이렇게 전제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B도 만들어야 되겠죠. B도 홀수니까 B는 몇 K? 2K 플러스. 문자 두 개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같은 숫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K도 그럼 0 이상의 무슨 수다? 정수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죠. 표현나요? 그럼 이런 상태이면 A와 B를 더해보자는 거지. A와 B를 더하면 2n 더하기 2K 더하기 얼마가 만들어지고 2가 만들어지고 이게 2의 배수인지 판정을 하겠다는 게 짝수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2의 배수인지 판정하려면 누구로 묶어보면 되냐면 이로 묶었을 때 다 묶이는지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로 묶어냈을 때 얘가 n 더하기 k 더하기 얼마가 되기 때문에 1 되기 때문에 이로 다 묶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무슨 수이다? 짝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은 너네한테 질문을 안 하겠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봐보자. 얘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만약에 A가 3으로 남은 나머지가 2인수고, B가 3으로 남은 나머지가 1인수가 되고 하면, 자, 이런 상태라면, AB 플러스 자, B 제곱의 값은 3의 배수이다. 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증명을 해보래요.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아, 증명한다는 건 얘기 안 했나? 따따따따. 기본 아니면 뭐 A로 가서. 자, 얘가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시오 이랬어요. 아까처럼 숫자 하나씩 넣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증명이 아닙니다. 그럼 아까 2의 배수 표현을 만들 때 2n 플러스 이런 거 만들었으면 3의 배수 표현을 만들 때는 몇 n을 떠올리면 될까? 3n을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3으로 나는 나머지가 2인 숫자라고 하면 a는 몇 n 플러스? 3n 플러스 2로 적대. n은 얼마?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하면 2, 5, 8, 11 이렇게 세 칸씩 띄면서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다 만들어지겠지. B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3K 플러스 1 하고 K는 여전히 0 이상의 정수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둔다 치면 그렇다면 이제 A와 B 곱한 거에 A제곱을 더한 표현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럼 AB 더하기 A제곱은 A는 3N 플러스 2랑 B는 3K 플러스 1이고 더하기 A제곱은 3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컷. 이제 열심히 뭐하고? 전개하고 네가 3의 배수인지 보는 거니까 뭐로 묶이는지 3으로 다 묶이는지를 확인하자는 얘기야. 자 전개해 봅시다. 몇 nk? 9nk 몇 n? 3n 플러스 6k 플러스 2 플러스 완전 제곱식 9n 제곱 더하기 12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3으로 얘를 묶어버리면 몇 nk? 3nk 플러스 n 플러스 6k. 너 잠깐 기다려봐. 여기 몇 n제곱? 3n제곱 플러스
4인까지 묶이고 어라 여기 2랑 4랑 더하면 얼마니까? 6이니까 플러스 얼마까지 묶이고 나면 2까지 묶이고 나면 싹 다 묶이래. 그러므로 AB 더하기 A 제곱은 누구의 배수나 3의 배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증명법까지 오늘 잠깐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쌤이랑 간접 증명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같이 하나씩 얘기를 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시작하자마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절대 분식이 나온다 그렇지? 풀건 없어요. 그래서 풍산자에서 그래서 풍산자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170조까지 풀어오세요. 네. 170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쌤 좋은 책을 하나 찾았다. 찾아버렸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